네, 그러면 정부 지원 사업을 받는다는 거. 네네. 일단 저부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업계획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저랑 같은 마음이실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사업계획서를 쓰는 꿀팁, 뭐 영업 비밀이겠지만 좋습니다. 뭐 영업 조금만. 네, 영업 비밀 오늘 대방출입니다. 어호. 자,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한 가지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실 때 먼저 내 돈을 써요. 그 다음 돈이 떨어지면 은행 찾아갑니다. 네, 막 카드 이렇게 뽑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떨어지면은 정부 지원 사업 찾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저는 반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부터 먼저 제안하세요. 왜? 정부 기관도 통과 못하는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통과 못한 사업을 해서 그게 성공하겠냐는 거예요. 그 정부 지원 사업이 돈을 받기 위한 것보다 거기 굉장히 전문가들이 있어요. 심사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을 많이 만나서 내 사업의 피드백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이게 자리가 이제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날 때 은행을 찾아가시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최후의 보루로 내 돈을 써야지. 그래야지 심불에 안 걸려요. 대부분 이제 우리 지금 맞아요. 대표님들이 신용이 안 좋지. 회사는 이 대표님이 맞는데 회사 대표 보니까 여자분이야. 대부분 사모님들이에요. 맞아요. 네, 어둠에 이게 계시기 때문에 자기가 나서지 못해서 이 사모님의 명의로 회사 하신 분들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걸 막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업하는 습관을 정부 지원을 통해서 이렇게. 예전에는 그런 게 있었어요. 야, 뭐 사업하지 정부 지원 그거 서류쓰러 쫓아다니냐고 불편하게. 그거 하는 거 신경 번거롭게 쓰면서 사업 소리하지 마 이런 얘기 있는데 요즘은 반대예요. 정부 지원 사업도 못 받고 사업하냐고 이렇게 바뀌었어요. 사실 또 정부가 체계가 잘 돼 있어요. 예, 그 시스템들이. 그럼요. 예, 5분 안에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대단히 이제 집중화되지 않으면 근데 그런 걸 도와주시는 분이죠. 그 핵심은 이제 이분들은 매일 그런 것들을 5개, 10개 보거든요. 지겨워. 잘 안 봐요. 딱 보면 안 하거든요. 또 이제 딱 처음에 이 집중해서 딱 느낌이 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뭐냐. 이게 진짜 꿀팁이에요. 땀 냄새가 나는 사업 계획서를 써야 된다. 피땀 눈물.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발품 팔고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것들을 사업 계획서 보여주셔야 돼요. 녹여내야 돼.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이거를 열심히 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봐요. 무시. 그게 이제 두 번째. 네, 그게 바로 팁입니다. 고소를 좀 해야 되는군요. 네, 뭘 보냐면요, 대표님들을 많이 봐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왜 투자하시는 분들이 대표님을 보느냐 하면은 투자하시는 분들의 가장 위험한 게 뭐냐, 대표님이 사업 그만두는 거거든요. 그렇지. 저 더 이상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그만두면 투자한 돈이 다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해서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많이 본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이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사업계획서에 녹아져야 되는데 대부분 이걸 안 넣어요. 그냥 뭐 사업 계획 넣고 뭐 비즈니스 모델 넣고 스와트 분석 넣고 뭐 시장 조사하고 이런 정도는 뭐 너무 뻔하죠. 그분들이 그래서 이게 진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나중에 봐요. 근데 이 대표부터 먼저 보죠.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아이템 아니에요. 아이템요? 너무 식상한 게 많으니까 그 식상한 것들 중에서 그 변별력이 있으려면은 아이템이 좀 특별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아이템 좋아야죠. 당연히 아이템 좋아야 됩니다. 그게 기본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기본인 거죠. 아이템이 노멀한데 사업이 되겠어요? 그치.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대표다. 그런 걸 살리기 위해서 좀 브랜딩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줘요. 네. 그러니까 어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토리를 만드는 거죠. 하나의. 맞아. 이 사업을 하는 대표님의 하나의 이렇게 드라마 같은 스토리를 만들어줘요. 우리 대표님이 이제 하시는 것 중에 저희 이제 같이 모임 중에 보면 이렇게 아주 짧은 문장으로 그 대표님의 아이디어를 딱 잡아내시는 그런 강의도 하시잖아요. 또. 그렇죠. 네, 제가 하고 있는 프레지던트 아이덴티 브랜딩이라는 강의가 있는데 핵심 키워드를 뽑아내는 일이에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의 업의 본질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장점, 키워드라든지 나를 표현하는
거를 좀 굉장히 딱. 임팩트 있게 에센셜하게 뽑아내는 일이죠.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제가 이제 오늘 또 소개드렸던 성공을 으라차차 협업하는 비즈 콜라보레이터 유건우입니다.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이런 것들 이런 만들어내는 게 확 거예요. 들어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너무 좋죠. 임팩트 있게. 저 듣다 보니까 개인적인 질문인데 네. 아까 제가 듣다가 적어놨어요. 네, 네. 사실 저는 지금 장묘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네. 장묘 사업은 어떻게 보면 훌륭한 시대를 역행하는 걸 수도 있고 나라에서도 권장하지 않는 사업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묘를 쓴다는 것 자체가 국토를 그렇죠. 뭐랄까,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것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부분에 정부 지원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의문이 많이 들었어요 그동안. 자, 저희 정부에서 왜 지원을 할까를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왜 지원을 네, 할까? 왜 지원을 할까? 정부에서 세금, 국민들의 세금으로 개인의 사업에 왜 도움을 줄까요? 그러니까 공익성 때문에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고용 창출. 고용 창출, 지역이 또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준다든지, 그다음에 정말 좋은 건 수출까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수출. 장묘 사업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 뭐냐면 사람이 변치 않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태어나고 죽는 거거든요. 이 관련된 일은 변하지 않아요. 수요도 그리고 있고. 수요가 당연히 있죠. 모든 사람은 돌아가시니까요. 준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를 기존의 트렌드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뭔가 좀 새롭게 한다는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를 형성하는 사업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문화. 그렇죠. 지금 이제 뭐 많이 바뀐 게 이제 요즘은 뭐 땅을 쓰지 않고 이제 화장을 해서 이제 납골당이라든지 아니면 수목장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이루어지고 하시잖아요. 있죠. 의식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이버 장래 이런 것들도 저는 일목있게 같이 협업하면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그냥 단순히 땅을 주고 그거를 기질 수 있게 한다는 것보다 더 돌아가신 이후에 남은 사람을 위한 서비스를 뭔가 개발을 하면 새로운 뭔가 그렇죠. 변화된 네, 그런 것까지 같이 협업을 해서 뭔가 만들어낸다면은 가능할 저는 수 있다. 충분히 예. 그래서 뭐 그분이 보고 싶을 때 사이버에서 볼 수 있게 뭐 이런 것들이라든지 수업할 수 좋은 거 많죠. 그런 것들을 해서 돌아간 사람들의 뜻을 남은 사람들이 계속 소통할 수 있게 하는 뭐 이거를 4차 산업혁명의 빅데이터나 그렇지, 블록체인이나 인공지능 이런 걸 통해서 하겠다 하면은 정부에서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미용실은 정부 지원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어떤 거요? 미용실. 미용실도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뭐 이렇게 헤어를 하는 데 있어서 뭐 또 더 이렇게 효과가 나게 하는 방법이라든지 인체에 무해한 뭔가 이런 약품을 만들어낸다든지 여러 가지 개발할 수 있는 R&D가 많잖아요. 헤어 제품 같은 거. 네네. 그런 것들 쪽으로 해서 하시면은 괜찮으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을 시스템화해서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모델로 만들어서 좀 기존에 있던 거하고 나는 어떤 차별성을 갖고 갈 건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은 또 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확실히 하시는 말씀이 다르네. 이거 다 나중에 받아 개인적으로 적어야 미팅 한번 되겠네. 해야겠네. 네,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는 대표님이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회사를 경영하는 데 도움이 됐던 책이나 그럼요, 네. 많죠. 책을 제가 많이 굉장히 읽으시죠? 좋아해요. 많이 읽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책 정말 많이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책을 많이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거기 답이 많아요. 이미 우리 앞에서 살아오신 분들이 거기 되게 이제 물론 책 종류마다 다르지만 많은 좋은 말씀들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거를 뭐 요즘은 그냥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뭐 유튜브 이런 뭐 강의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책이 주는 맛이 또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책 많이 보시고 저는 이제 오늘 하나 추천해 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사이먼 사인에게 나는 왜 이 일을 하는가. 예. 나는 왜 스타트 일을 하는가? 위드 와이. 오. 영재는 그렇게 돼요. 스타트 위드 예. 와이. 근데 나는 왜 일을 하는가 이런 책인데 너무 좋아요. 그 사이먼 사인에게 그 골든 서클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꼭 보시고 핵심은 뭐냐면은 우리가 대체적으로 자꾸 what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무엇을 할 거냐 네. 이거에 자꾸 집중을 하는데 사실은 내가 이걸 왜 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왜 그러냐? 그래야지 동기도 일어나고 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일을 하는데 동기도 네, 당연히 모티베이션이 주죠.
근데 대체적으로 왜 일을 하세요 물어보면 대부분 돈 벌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되게 아쉬워요. 돈 버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사업은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쵸. 그러면은 내가 왜 일을 하냐가 왜 중요하냐? 고객이 지갑을 여는 이유예요. 가치를 줘야 된다. 그렇죠. 바로 그 점이에요. 내가 네 돈 버는데 왜 돈을 줘야 돼? 라는 생각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 내가 너한테 돈을 줄 수밖에 없구나. 그렇지. 이런 가치를 자기가 Y를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내가 사업하는 이유가 될 수가 있고요. 함께 일을 하시는 직원분들이 왜 내가 같이 이 사람하고 이 대표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경영 철학이 되고 회사의 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브랜딩적인 요소인데 맞아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 내용이 그 책에 좀 있다는 말씀. 아 그렇죠. 그 책 꼭 보십시오. 그러면 이 책을 영감을 받으셨는데 그러면은 삼성을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쭉 하시면서 계속 실패를 하셨잖아요. 네, 그 네, 이후에 이제 네. 직장을 40살에 들어가셨다고 하셨는데 네, 네. 그때 사실 이게 가장 큰 도움이 됐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책이요. 예. 아 책이 도움 됐다기보다는 이 책은 사실 이제 뭐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알게 돼서 보게 된 책이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특히 이제 저는 위인전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그 뭐 우리 이병철 회장님 뭐 아니면은 또 자서전 많이 쓰는 정주영 회장님 이런 분들 책이 좀 편향적이긴 해도 읽으면 도움 되게 도움 되죠. 네, 굉장히 도움. 근데 요즘 분들이 위인전을 잘 안 읽어요. 네, 그냥 그 인문 교양서 이런 거 많이 읽으시는데 위인전 많이 보십시오. 사실 우리 근대사에서 기업의 뭐 정정 회장님이나 그렇죠. 이병주 회장님 같은 분들은 읽으신 분들이잖아, 대기업을. 네. 그러니까 사실 배울 만한 게 많죠.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또 한 번 이렇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멘토를 꼭 만들어라. 어떤 분이 있었어요? 롤모델. 저는 이제 많이 요즘 나오긴 이제 제가 잡고 있는 멘토는 버진 그룹의 리처드 브랜슨. 저도 이분이 하는 일은 뭐 파행이라고. 예, 뭐 할 정도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이렇게 뭐 프레젠테이션 하는 자리에 사자를 끌고 오고 도시를 탱크를 끌고 가서 막 이렇게 가면서 진짜 홍보를 하고 파행이네, 파행. 파행이에요. 이게 파격이 아니라 파행이다, 그거는. 그래서 이분이 세계 이슈 주목을 받고 이렇게 하는데 마케팅을 아시는 거죠, 이분이. 그분 뭐 어마어마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게 기존의 개념을 깼지. 그냥 막 이렇게 아이디어 서사서 한 게 아니라 모든 게 계획적이에요. 그게 핵심. 그것조차도 그게 계획을 해서 하는 거예요. 계획적인 네. 파행.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건 세상을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재밌게 살아. 재밌게 살라는 거예요. 어떻게 재밌게 살고 계세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날개를 달아주고 너무너무 재밌어요. 왜? 내가 잘 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게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런 목표로 열심히 이 경영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네. 다른 사람의 성공을 통해서 성공하시는 아주 그럼요. 모델이시. 네. 오늘 저랑 이 김 대표님한테 도움 많이 되는데 그래요? 보시는 분들도 엄청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네. 이런 분의 앞으로의 목표가 어떻게 되실지가 참 궁금하네요. 제 사업 목표가 있고 개인 목표가 또 있어요. 근데 뭐 사실 뭐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제 사업 목표는 비즈니스 센터를 만드는 겁니다. 어떤 센터예요? 이 비즈니스 센터는 뭐냐면은 요즘 이제 여러분들 뭐 위워크나 패스트5나 이런 공유 오피스 센터 많으실 거예요. 근데 사실 이건 임대업이에요. 장소만 제공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스타트업 기업에 뭐 크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도움 준다고 하긴 하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창업 보육 센터는 BI 센터가 네,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적자예요. 나라에서 지원해주지 않으면 비즈니스 모델이 운영되지 없어요. 아예. 근데 좋은 일을 하려고 한 건데 적자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믹스를 해서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타트업 기업들 보육할 수 있는 센터가 바로 제가 말씀드린 정말 비즈니스 실질적인 보육을 네, 그래서 투자도 매칭해주고 그 기업이 잘 진짜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게, 그리고 그 기업이 후배 기업한테 또 연결해서 그게 계속 선순환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만드는 게 제 꿈이에요. 지금 하시는 일 자체가 사실은
이 부분이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 이제 말씀하신 게 유니콘 기업이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 네. 좀 설명해 주시죠. 아 유니콘 기업이요? 네. 유니콘 기업은 구글, 그쵸?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니콘이 말 그대로 그 있잖아, 뿔 달린 말. 근데 이제 보기 힘들잖아. 네. 희귀하다. 희귀하다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그만큼 크게 성공한 기업들을 이제 유니콘 기업이라고 부르거든요. 유니콘이 날개가 있긴 하죠. 네, 그쵸? 날개가 있네요. 물어보니까 유니콘도. 그러니까. 계획적인 거 아니셨군요. 이거. 아, 이게 또 좋은 아이디어네요. 좋습니다. 이제. 바로 또 여기 얻어가시는데. 하나 얻었어요. 좋습니다. 개인적인 목표가 개인적인 목표요. 네, 버킷리스트.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저로 인해서 성공한 대표님들 100분을 만드는 게 내 목표입니다. 네. 줄 서야 됩니까? 줄은 알아서 서시고요. 일단 성공부터 하시면 되겠죠. 네. 근데 내가 성공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앞에 있는 사람을 성공시키는 거다라는 걸 저는 제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날 진짜 부자들은 사방에 굶는 사람이 없다 그러잖아요. 심리 안에 최부자. 그렇죠. 그리고 또 진짜 성공한 사람은 주위 사람이 성공하는 맞아요. 나는 똑같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나의 진정한 성공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평소에도 저희가 이제 주위에 저 같이 이제 모임도 하고 하지만 이게 정말 우리 그 유건호 대표님 도움을 받는 분들이 많아요. 아우, 이게 감사합니다. 실제적인 도움도 받지만 사실 사업이 또 때로는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런 에너지나 기운들을 많이 받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에너지 좋죠. 빨리 줄 서세요. 지금 빨리 연락처 나갑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사장마당의 공통 질문인데요. 좋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사업을 할 것인가? Yes or no? 무조건 예스. 당연히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니 예스 해놓고 본인이 봤어? 사업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당연히 돈을 버는 건데요. 근데 그러면 직장 열심히 다니고 투기하고 이렇게 해서 돈을 벌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업을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자아 실현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사업을 통해서 제가 엄청 많이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장 다니면서도 뭔가 있을 수 있었겠지만, 그쵸, 네. 근데 사업이 주는 또 다른 어떤 그런 매력. 여러 가지 성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내가 다시 태어나서 뭘 선택을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는 사업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럼 번외 질문. 만약에 다시 태어났다고 하면 네. 몇 살에 사업을 하실 건가요? 사업을 이해하는 나이에 이해하는 사업을 그 나이가 하시겠죠. 언제라고 생각하세요? 요즘에 그래요? 젊은 창업가들 청년 창업가들 많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굉장히 놀랍게 보고 있는데 유튜버 이렇게 중에 왜 어린아이 네. 있잖아요. 네.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렇게 해서 매월 벌어들이는 수익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돈이라는 개념보다는 사람들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 예전에 또 한 개 본 게 이게 어린 학생인데 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 모금하고 그런 기금 사업을 하더라는 거죠. 그것도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16살 된 그 우리 어린 그 환경 사업가들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거 보면서 이런 것들을 내가 미리미리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있고 교육을 받아서 이런 것들 알았더라면 우리 유 대표님 그럼 다시 태어나면 한 15살에 사업하시겠네. 15살? 뭐 더 일찍 할 수도 있죠. 네, 내가 다시 태어났을 때는 또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네, 더 뭐 그런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아이고. 어떻게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쉽네요. 뭐 벌써 끝났나요? 뭐다 털어드리려고 했는데. 이건 좀 계획된 것 같습니다. 뭐 2부 할까 2부? 네, 한번 더 불러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제가 드렸었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경영 지원을 하는 컨설팅 회사를 한번 다닌 적이 있었어요. 그러세요? 근데 그 회사 자체가 제 대표님처럼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뭐 지원을 한다 이런 회사였어요. 그래서 다니면서 이런 업계는 다 이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만나 보니까 아닌 거예요. 내가 참 잘못된 회사를 다녔거나라는 반성을 좀 하게 됐고 개인적으로 뭐 제 사업에 대한 궁금증
의문을 조금 해소를 해주셔서 네네. 줄 서겠습니다.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